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 분석을 좀 더 큰 흐름 안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XRP는 3,00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은 사실 그냥 빠지고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한 줄입니다. 지금 XRP의 가격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개념이라기보단 구조적 변화의 충격을 받아서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즉, 이 하락은 끝이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전에 경로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을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근에 시장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XRP도 함께 흔들렸는가. 자, 두 번째, ETF와 기관 자금, 거시경제가 XRP에 어떠한 새로운 판을 열고 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 과거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 XRP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네 번째, 지금 이 하락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기 불안이 어떻게 중기적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충격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리스크 오프 전환이었습니다. 자,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시장은 다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입니다.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미뤄졌고요. 두 번째, 달러에 대한 강세가 재차 확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코인 시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은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흔들릴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금 XRP는 XRP 자체 문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에 흔들리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충격, 업비트 관련 보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투자자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 바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업비트 관련 해킹 뉴스입니다. 규모와 그리고 속도, 그리고 원인 모두가 국내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보안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곧 매도 압력 증가로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의 XRP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업비트 이슈는 XRP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충격을 준 셈이죠. 자, 세 번째로 BTC에 급격한 단기 하락이 있었어요. 자, 알트코인의 방향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만든 물살을 얼마나 크게 따라가느냐로 결정됩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기 차익 실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ETF에 대한 유입의 둔화가 있었고요. 세 번째,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순간 알트는 방어력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리플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XRP의 내부 상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장이 흔들리고 XRP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셔요. 하시지만 사실 XRP 자체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지난 몇 달 중에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자, XRP ETF가 공식 승인이 되면서 리플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제도권에 대한 자산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ETF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매수 수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 연금과 헤지펀드 등 대형 운용사의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현물 기반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 보유 성향이 높은 투자층이 확대가 됩니다. 이 변화는 단기 변동성보다 중기적인 가격 재평가로 이어지는 요소들이에요. 자, 최근에 리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형 금융 인프라로의 확장입니다. 그 예시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각국의 CBDC 파일럿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송금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증가를 했어요. 가격과 별개로 리플이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은 지금 가장 탄탄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은 어떠하냐? 우선 고래들의 지갑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로 들어오는 XRP에 대한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 보유 지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기관형 수급 패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즉 단기 개미 매도 물량은 늘어났지만 큰 돈에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리플의 과거 10년 가격 패턴을 보면 단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은 크게 빠질 때마다 2, 3개월 동안 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닥 다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과거 대표적인 패턴을 볼게요. 2017년 대규모 조정 때 4개월 후 200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SEC 고소 후 급락했을 때 이후 3배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장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이후 8개월 후 다시 한번 120%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 SEC 승소 후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패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리플은 항상 조정과 그리고 준비 그리고 폭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 준비 구간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자, 시장 구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의 시그널이 되는 조건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것. 두 번째, ETF에 대한 자금이 재유입이 될 것. 세 번째, 거래소의 보안과 신뢰가 회복될 것. 네 번째, 매크로의 안정이 나올 것.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금리 인하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XRP의 온체인 누적이 지속된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이상 충족하면 XRP는 빠르게 반등할 겁니다. 즉 지금은 공포에 대한 매도가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고요.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건 코인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XRP 시장 구조의 영구적 변화입니다. 자, 기관 투자는 개미처럼 감정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획된 자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과 단기적인 공포 그리고 단기 이슈 이런 건 자금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 가격이 낮고 공포가 커질수록 기관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 5번의 급락 때마다 고래 지갑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충격이 크고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이 오히려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대한 보안 강화, 그리고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재검토되고요.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쌓이면 리플 같은 코인은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저번 때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3,00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은 이 3,300원대를 다시 한번 깼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 구간대 3,000원대 구간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2,800원까지 내려가주는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XRP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빠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비트코인을 주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자,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을 깨주는 무빙이 나오려면 이날 들어왔던 강력한 거래량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장이 그 정도의 악재를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회복될 만한 악재였고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적인 완화의 흐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킹이라는 큰 뉴스가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판도를 한 번에 뒤집을 정도로 커다란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깨게 됐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까지 뚫을 정도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진짜 여기를 깨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9천만 원까지 가면 그때는 정말 끝이기는 해요. 근데 이번 악재의 규모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RP 홀더분들께서는 매도를 하고 떠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디 구간대에서 분할로 진입할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대는 자, 이 구간이죠. 강력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던 순간 이때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절은 나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까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남진 않았는데 위험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면 좋을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800원대 구간을 깨게 되었을 때는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조건들을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바이 신호가 떴고 아직 셀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략을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구간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3,000원대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2,800원대 여기까지 빠져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전략 두 번째, 목표가는 2단계로 나누자. 자, 단기적인 목표가는 3,700원대에서 3,900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4,500원에서 5,500원대. 자, 그리고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뚜렷해질 경우에 7,000원대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XRP는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중장기 흐름은 개선됐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수량 관리와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의 XRP의 하락은 절망이나 포기의 시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리플은 펀더멘탈이 가장 강해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ETF의 승인, 그리고 기관 자금의 유입, 그리고 리플의 기업 확장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하락이 끝난 후에
더 큰 상승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구간은 공포가 아닌 구조를 보는 사람에게만 기회로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흐름을 보면서 단기 가격보다 큰 방향성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